주비, 미성, 승아, 꽃다입니다. 합체!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미니 앨범 영포크가 19일 공개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곡인데요. 톡톡 튀는 재밌는 가사와 폴카리즘이 가미된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써니의 만인의 연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포털 사이트에 머구머구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발!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문재인 의원,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라. 청와대에서 이런 지침을 언론사에 내렸던 모양이죠. 여하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이 지금 뭔가 멘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YTN이 특종을 했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글 2만 개 또 발견. 그게 YTN 단독 보도 이런 타이틀을 달고 방송이 됐는데 방송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결국은 뭔가 언론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하고 서영석 이사 둘 다 지금 약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일단 광고부터 듣고 오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 사안이 경미하다. 과연 이 사안이 그렇게 경미한 사안입니까? 국가의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불법과 조작 행위에 의해서 여론이 흐트러지고 국내 투표권이 유린당한 결과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의혹이 제기가 돼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4개월 동안 이 경찰 수사가 김용판이라는 고위 경찰 공무원 서울경찰청장에 의해서 축소되고 왜곡되고 증거들이 인멸되었다는 사실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모든 증거가 조직적으로 인멸되고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5천여 건 이상의 관련 있는 댓글을 발견했고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련 있는 댓글을 1,700여 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73건을 공소시효 전에 우유를 하기 위해서 명확한 선거 개입 대상 댓글로 확정하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국정조사를 실시할 정도로 엄중한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의 국정조사 거부 이유는 어느 누가 봐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9번째 국민의 여망입니다. 이 청원서 안에는 10만 273분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온라인상의 서명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프라인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10만 명 아니라 20만 명이라도 서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서명 자체의 신뢰성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면 다음 일주일 내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일주일 후에 국민 여러분께 서울광장으로 모이시라고 제가 청원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모이신 시민들 그들의 숫자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여망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교수의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에다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0만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담아서 제출을 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밝힌 말이었습니다.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10가지 이유. 네. 라는 아주 명연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이사님이나 저나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무식인이라고까지는 저는 무식인에 어울립니다. 근데 이사님. 저쪽에 파란 집에 사는 사람이 무식인 아닐까 싶은데요. 그치. 근데 그 사람보다야 훨씬 유식하다. 그럼요. 지식인 정도가 아니라 현자다. 네. 그 사람에 비하면은. 네, 우리 현자죠, 현자.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지식인이 표창원 뿐입니까? 우리 지식인들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노무현, 김대중에게는 그렇게 원리 원칙들이 되면서. 네. 이명박근혜의 이 정복 쿠데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저도 참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앞장서서 나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난 뒤에 가서 묻어갈까? 네. 이공이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최장집 교수님 뭐 하시나? 글쎄. 이럴 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한마디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냥 뭐가지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얘기하던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얘기 좀 해보시지 그래. 예. 특정 인물을 지칭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전 정말 그렇습니다. 약자한테는 그렇게 강하고, 네. 강자한테는 그렇게 약한 척 보이진 않지. 그러니까 짐짓, 점잖은 척 하죠. 점잖은 척, 이성을 막 지키는 척, 이러는 태도. 그렇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 납니다. 네, 두려움, 그리고 표정 관리, 체면 관리.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지식인들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종의 공포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공포? 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공포 정치를 해서 공포를 갖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물려받은 독재의 DNA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비급한 사람들이 되고 말고 그리고 그런 비급함을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해서 짐짓 점잖은 채 이렇게 내숭 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실 레미제라블 불쌍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변곡점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사건은 아침에 오늘 서영교 의원하고 민주당에 한번 제가 친인척 관계는 아니시죠? 전혀 아예 사실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그분도 제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 그 서영교 의원의 얘기가 그 진모 검사가 쓴 공소장이 너무나 잘 써져 있어가지고 원세훈은 공소장에 따르면은 박근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국가기관을 조직적으로 개입시킨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공소장을 잘 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공소장은 어떻게 저희가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공소장 입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튼 이제 보면은 오늘 뭐 공소장을 안 받아서 치더라도 예. 오늘 경향신문 기자수첩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원시원이가 재임 중에 선거 때마다 개입을 했어요. 선거 때마다. 네, 2010년 그럴 줄 알았어요. 2010년 지방선거 직전에는 예.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선거에서 단일화 예. 하라는 게 바로 북한의 지령이다. 예.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게 결국 그거 뭐 종북단체 아니야?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일을 해달라. 즉 야권 단일화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원세훈이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그리고 그런 종북단체가 말하자면 많이 당선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네. 2010년 선거 개입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2012년 4.11 총선 직전에도 또 그랬어요. 자,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네. 종북 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한다.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국정원이 없어진다. 이따위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원세훈이 그자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 그로 인해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네. 공소장 보니까 이거는 당선 무효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예. 공포에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던 거죠. 검사를 상대로 색깔론을 제기한다는 거는 이건 과거에 새누리당이 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파행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이게. 검사가 예. 어느 정권의 검사입니까? 글쎄 말이에요. 아니, 노무현 정권 검사야, 아니면 김대중 정권 검사야, 이명박 정권 검사였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중앙지검이었나요? 예, 하여튼 그 수사를 맡은 검사라면은 나름대로, 예. 지난 정권에서 출세를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수사를 능력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했을 뿐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무슨 운동권 출신이라는 등 이따위 망발을 하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버젓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춘천이더라고요. 예. 그 출신 지역구가 춘천에서는 진짜 쪽팔리는 일입니다. 예. 총대를 매도 더러운 총대를 매.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주 이 막장 대응을 한 걸 보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구나.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렇게 혼비백산하고 그냥 막 던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던지는 양상은 지금 멘붕이라는 얘기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 예. 정청래한테 돈봉투 줬다는 예. 그 정보위원장 서상기 예.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 안 열었습니다. 예. 이상한 국정원에다가 사이버 수사권을 준다든가 하여튼 지금 국정원을 매를 대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국정원한테 칼을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법안을 야당이 논의하지 않는다고 정보위원회를 꼭 닫고 지금까지 안 열었어요. 예. 그 서상기가 오늘 뭐라고 한지 압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거 녹취록이 있다. 공개하겠다. 이 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공개하라고 그러지? 아니,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막 던지고 있는 거야,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향신문 사설에서 예. 노무현 NLL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썼거든. 예. 야, 그게 대화하지 마라. 예. 초점을 흐린다. 예. 왜 그게 대해서 발끈하고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썼어요. 예. 이게, 이거 초점을 흐리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미친 인간들이. 예. 정부위,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예. 꼭꼭 닫아놓고 열지 않던 그 서상기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 전문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일단 망발을 내놨습니다. 그때 수사해가지고 네. 이미 아닌 걸로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아닌 걸로 어떻게 또 뒤집어? 그러니까 발언록을 예.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이상야릇하게 하여튼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막 던지는 거야. 마구 아무거나 초점을 흐릴 수 있으면 다 던져. 예.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의 사령탑인
수구신분들이 지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야, 민주당 조져라. 예. 아이, 그 새끼가 말이야. 민주당에 제보한 걸 민주당하고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를 갖다 신고했는데, 신고한 놈이 경찰하고, 경찰 끄다풀이니까, 예. 이거 안 돼! 이딴 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예. 도둑질한 게 지금 잘못이지. 신고한 놈이 어디 가서 신고했다. 그게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막 던지는 거야, 이 인간들이. 이 새누리당의 지금의 그 행태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IQ 테스트입니다. 이 IQ 테스트에 나는 바보예요라고 응수하실 국민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금 사실 국정원이 이제 이건 두 가지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각종 선거마다 예.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관건을 개입시킨 사례가 드러난 거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공작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만은 댓글 공작만 이제 드러난 거죠. 자, 이런 상황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굉장한 상처를 주는 사안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지금 수구 언론들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댓글 공작해가지고 그게 당선되는데 도움이 된 거야? 일단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움이 됐든 안 됐든. 아니,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신경민 의원 표현대로라면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의 1000분의 1각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빙산의 1000분의 1각밖에 안 되고, 그건 이제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나겠죠. 예. 그런데, 국정원이 공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국정원의 역할이 그렇게 관건을 개입해가지고 존나게, 공작 정치를 했는데, 당선했는데 별로 기한 바가 없으면 면책이 됩니까? 예. 칼로 찔러 죽였는데, 예. 칼에 힘이 좀 적게 들어갔으면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사실 닉슨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닉슨은 도청이라고 하는, 자기 상대당의 당선을 도청하는 행위를 자행을 했습니다. 예.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예. 그거를 숨기고 거짓말 하다가 예. 그것 때문에 탄핵됐어요. 탄핵까지는 안 갔고,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죠. 예. 근데 탄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죠. 100%였죠. 그때 공화당 의원조차도 탄핵하겠다고 했었으니. 닉슨이 미친놈도 아니고, 예. 아예 탄핵 안 될 줄 알면서 그만둘 그런 인간 아니라는 것 뿐이 알지 않습니까? 닉슨이 얼마나 권력력의 화신인데요. 부통령으로 좌절한 뒤에 10몇 년을 지나가지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될 정도로 집념의 화신인데, 지가 탄핵될 거라고 예상 안 하는데 그만둘 미칠 놈이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도청이라는 범죄도 범죄였지만은 그 도청이라고 하는 범죄를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겁니다.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어요. 원선의 범죄 행위, 국정원의 범죄 행위를 결국은 12월 16일 날 결국은 은폐 총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현재로서는 바로 그 서울경찰청장 아닙니까? 근데 서울경찰청장을 딱달을 하니까 그것도 보수신문에 나가가지고 수구신문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가 아니야. 저 김기영이라고 서울청장이 시켜서 한 거야. 시켜서 한 거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자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했는데 김기용이가 수사를 방해했다 이거지. 그렇죠. 영장을 이제 청구하는 것을 막았다. 그 얘기야, 그 얘기지. 결국은 윗대가리는 저기 김기용이야. 그러면 김기용이 또 잡아 족치면은 윗대가리는 저기야. 가다 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여하튼 이제 양상이 비슷해. 윤창중 때하고 윤창중도 처음에는 이제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이대로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남기를 또 끌어들였잖아요. 홍보수석을. 그러다가 대충 무마가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끝날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12월 16일 날 가짜 거짓 발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예요.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에 매우 중요한 도움을 받았다. 이거 100%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사안이 명백해요.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서상기가 NLL 포기 발언 확인했다. 전문고기를 추진하겠다. 뭐 보수신문, 수구신문들은 민주당하고 커넥션이 있다. 그리고 YTN 특종도 방송을 못하도록 그냥 막아버린다. 이런 온갖 만행을 지금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머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늦었다. 그렇게 물타기 해봐야 소용없고. 늦었다. 빨리 튀어라. 야, 그리고 말이야. 박지성 선수의 결혼 참 축하할 일이긴 한데 그거에 눈벌 국민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타이밍도 정말 웃기는 타이밍 아닙니까? 예. 물론 이게 박지성 선수의 근데 좀 의문점은 있어요. 그 데이트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나? 아니 그런 의문점을 떠나가지고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데이트를 하든 말든 좀 관심 없는데 그런 사건들이 공교롭게 뭔가 여당에게 불리한 사안마다 튀어나온다는 것은 우연의 일이 두 번 일어나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자크 모노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연이 두 번 겹치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라는 것 자체가 확률이 낮은 일인데 그 확률 낮은 일이 두 번 겹친다는 것은 그건 필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태지의 또 그다음에 각종 스타들의 이런 것들이 적절한 시기에 탁탁 터져 나오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과 의심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어제 그 KBS가 보도를 전혀 안 했어요. 전혀. 그 전날에는 여야 공방 이렇게 해서 한 20번째 꼭지인가? 20번째 꼭지면 이 언제야? 리포트당 한 1분 30초, 2분이라고 치면은 거의 한 9시 반쯤 돼서야 나갔나? 아마 지방에서는 못 보셨을 거예요. 지방 자체 뉴스 내보내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마치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처럼 완전히 그냥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정말 깜깜 암흑이야. 그리고 박근혜와 관련되는 일만 생기면은 그냥 경찰들이 그냥 미친 듯이 날뛰니다. 오늘 또 쌍차 노동자 인터뷰 하셨습니다만은 보수신문, 수구신문들이 꼴보기 싫다라고 한마디 하니까 중구청이 나와서가지고 문화재법을 위반했느니 이런 논란이 일면서까지 거기다 화단을 조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수백 명의 경찰들이 인간의 벽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 옆에 그때는 이미 이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정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위에다 보여드리기 위한 거지. 그렇죠. 국민들에게 불편과 말하자면은 어마어마한 결례를 끼치면서까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입신을 위한 양명을 위한 완전히 부패한 나라가 됐습니다. 타락한 나라가 됐어요. 참 진짜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면은 그냥 난짝 들어가지고 사지를 갖다가 하나씩 잡고 바깥으로 그냥 내 동댕이를 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그러니까 참 4명이 아니라 8명이 붙어야 될 것 같아. 존나게 고생할 거야 아마. 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인가 하는 그 인간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문 대통령으로 불린답니다. 참. 대한문 대통령. 아이고 좋겠다.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쌍차 항의한다고 민규 의장하는 교수가 청와대 앞에 갔다가 완전 대복면을 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 하는데 거기도 또 경찰들이 둘러싸가지고 수백 명이 둘러싼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숨도 못 쉬게 했다는 거야. 숨도 못 쉬게. 오늘 문성근 형을 비롯해서 몇몇 지식인 언론인 주진우 기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진우 들어가고 탁현민 들어간 거 봐서는 지식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인 아닙니까? 지식인은 좀 그래. 무식인은 또 아니잖아. 하여튼 딴따라들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그런 딴따라만 있어라 대한민국에 진짜. 참나 지식인들 전부 다 그냥 접시보라 코 막고 반성해야 돼요. 거기가 나온 사람이 문성근, 주진우, 탁현민 그리고 한 분이 누구더라? 안도현. 안도현 선생만 빼고 다 딴따라구만. 그러네. 여하튼 아마 고생 꽤나 했을 거예요. 그 청와대 앞에 가서 무슨 꽃을 던지고 왔다는 그런 데 보도를 봤는데. 무슨
아, 지금 꽃을 던질 때입니까? 탁현민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하여튼. 아니, 짱돌을 던져도 지금 시원철판에 뭐 탁현민식의 저거예요. 탁현민식의 메타포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뭐 좋아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고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 점점 하여튼 기가 막힌 이벤트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진짜 유신망령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반대 안 하면 뭐 괜찮아. 네. 아이 뭐 어때? 아유 잘하잖아. 요즘 인기도 좋아요. 예. 뭐 그 여론조사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박근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하면 또 잡아가나? MBR 새끼들. 여하튼 이제 박근혜에 대해서 반대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정의를 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를 한 원세훈 국정원의 예.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얘기를 하기만 하면은 지금 완전히 발끈해서 어떻게든 저 인간들을 어떻게 좀 그야말로 중앙정보부식으로 다룰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참. 이 진짜 보면 말이죠. 네. 대학생들이 이렇게 나서서, 아이고, 지금 연합뉴스 속보가 떴는데, 네. 이승엽 통산 352호포, 최다 홈런 기록. 아이고, 참. 한다, 엠뱅할. 어마어마한 뉴스네. 빅뉴스네, 빅뉴스야. 지금 전성기도 아니고, 참나. 아예 그냥 하나씩 패라. 다음에 254번. 아까는 또 박지성 기자회견 생중계를 하더라고. 내 연합뉴스 TV를 항상 여기 켜놓고 있거든요. 네. 워낙 TV조선이나 채널A 같이 쓰레기 보도는 적어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켜놓고 있는 건데, 박근혜를 너무 띄워줘. 너무 띄워주고,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좀 열받지 않나? 아니, 이런 따위의 기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나? 이게 지금 아까 지식인 우리가 욕을 했지만은, 기자 세계도 옛날 같지가 않은가 봐요. 뭔가 정의를 위해서 바른 보도,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헌신하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언론사 기자라는 직장 자체가 매우 소중한 네. 버릴 수 없는 네. 그런 직장이 되기 때문에 점점 그야말로 소시민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민TV 지난번에 그 미디어 토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TV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성 언론사에서 바른 말했다가 잘린 기자들 그분들 복직할 때까지 국민TV에서 일하시라. 백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 국민TV는 만들어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바른 소리 하다가 네. 이렇게 잘리면 당해도 국민TV 와서 일하다가 예. 다시 복직하면 돌아가면 되잖아. 글쎄요. 네. 그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내가 나를 백업해 줄 곳이 있다라는 인식이 된다면은 변절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는 그런 언론인의 수는 크게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예.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예, 저희가 또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이 순간에 또 깔때기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이에요. 여러분 채널 돌려보세요. 아니 어디서 지금 국정원 부정선거를 보도합니까? 보도 안 해요 지금. 보도를 해도 여야 공방 이렇게 하다 말아. 네. 또 좀 보도를 하면은 바로 커트 당하고 네. 연락이 와서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목 바꾸라고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저기 보도 지침도 안 되고 말이야. 이런 나라에서 네. 이 언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청와대에서 제목 바꾸라 말하는 거는 보나마나 홍보수석일 테고 이정현 작품이구만.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TV 밀어주십시오. 정말 불이익 당하는 언론인들 다 끌어와서 정말 우리가 언론의 바른 모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언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신다면은 정말 뭐라도 짱돌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하죠.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노래 없나? 아, 타는 목마름으로? 네. 누가 만든 줄 아세요? 김지아 아닙니까? 김지아. 야, 진짜 천재는 오래 살면 안 돼. 이게 노추야, 노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노래를 그럼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지금 완전히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죠. 네. 예. 아유, 요즘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아파. 참. 예, 자, 그러면은 음악 한 곡 듣고. 음악 한 곡 듣고는 동안 조합을 좀 가입 많이 해주세요. 예. 저희가 아무런 기회비용도 내지 않고 좋은 언론을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노래가 길어가지고 김남주 시인의 그 가사를 딴 안치환의 자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최근까지는 정말 새누리당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배워야 할 점은 바로 멘탈이다. 어떠한 비난과 이 공세에도 흔들리지 말고 버텨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반성할 줄 아는 그 염치. 이 염치가 정말 없이는 그 자체로 사회의 흉기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걔들이 인간성이 나빠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뻔뻔하고 후한무치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지지해주는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노인복지 노령연금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주겠다라고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뻥으로 드러났어요, 뻥으로.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뻥을 칠 수가 있어. 자기를 지지해준 층들에 대해서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더는 대통령 할 일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명박도 그랬어요. 이명박도. 그래도 찍어주잖아. 정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하고, 불만이 없는 분들, 누가 대통령이 돼서 뭘 하든,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투표를 하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한 건 아니고, 새누리당이 뻔뻔하고 후한무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짓을 해도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해주는 지지층, 결국은 특정 지역이 특정 정당에게 싹쓸이 몰이를 해주면요, 제일 손해보는 곳은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의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그쪽 지역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항상 우리를 찍어주니까. 그 지역의 유권자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공천해주는 바로 박근혜를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의 카리스마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민주주의는 국민의 어떤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거는 신성한 우리 민주주의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깎아내린 건 아니지만 뻔뻔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뻔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약속을 어기고 어떤 지랄 발광을 해도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주는 철밥통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여튼 요즘 새누리당이 무슨 본질을 호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 이 산이 너무 위중하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양보할 수 없지. 선거 부정선거. 어떻게 이걸 양보하나? 어떻게 아무리 멘붕이라도 이걸 눈 감고 지나가나?
아니, 이게 새누리당은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 부정을 했다면은 예.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1번 문재인, 예. 2번 민주당 아닙니까? 예. 문재인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도 국정원이 선거 부정했다고 해서 네 끌을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시그널을 몇 번 줬습니다. 예. 그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예.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을 하고 예. 그때 잘못한 놈들을 집어넣어라.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책해 줄게라는 신호를 수도 없이 보냈어요. 예. 그게 이 선거가 원천적으로 부정이고 무효다. 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업장이 무너졌죠. 예. 문재인 후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예. 그거는 당신의 일이 아니야. 예. 용서를 해도 국민이 하는 거고, 면책을 시켜줘도 국민이 하는 거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비난까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받았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때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예. 면책될 수 있는 찬스였죠. 예. 근데 그 찬스를 저버렸습니다. 예. 보세요. 황교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 아닙니까? 예. 검찰이 그 공소장 참 잘 썼다고 하던데 그거 좀 진짜 보고 싶어요. 예. 써가지고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압력과 그야말로 틀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불구속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지금 은폐, 축소 그리고 압력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을 길을 향해서 스스로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절벽으로 확 뛰어내리려고. 예. 자, 이제 저 국민들 멘붕에서 깨어 나와야 합니다. 왜 아팠는지, 왜 쓰러졌는지, 왜 몸살을 앓았는지 병의 근원을 찾았어요. 고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아요. 예. 지식인들. 아니, 이 건으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 건으로 박근혜가 물러나겠느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요. 물론 그렇게 되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예.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박근혜의 무소불위의 독재, 이걸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려 하는 순간 당신 부정선거로 당선됐잖아. 이런 반문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선거 무효 소송도 해야 됩니다. 예. 할 수 있는 모든 적법한 수단으로 다 우리가 예. 탈취당한 도둑맞은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입 다물고 있는 겁쟁이 지식인들도 다 튀어나와도 됩니다. 폭주하는 새누리당 정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된다면은 우리는 앞으로의 4년 10개월, 정말 민주주의의 큰 후퇴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섭단 말이에요. 깜빵가기밖에 더 하겠어? 배 죽일 거야? 백주의 테러를 할 거야? 뭐야? 백주의 테러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정권 무너집니다. 예. 내 한 몸 테러 받아가지고 정권 무너진다면야 결코 손해나는 장사 아니죠. 왜 그렇게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에 그야말로 초법적인 그런 칼을 들고 있었지만은 박근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십수년간, 몇십 년간 쌓아올린 시민사회의 그야말로 힘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서울대, 경희대 줄줄이 시국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대는요, 운동권 학생회도 아닙니다. 예. 요즘은 애들이 학교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하느라고 학생운동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예. 서울대, 연대고대 다 운동권 출신들이 학생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 학생회에서,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참 상식에서 벗어났으면은. 어른들의 행동이 꼴 사나웠으면은, 이런 데서 시국선을 하겠냐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줄줄이 되고 있고요. 참여연대에서 국정원 수사 축소 은폐 경찰 17명 고발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예. 당연히 고발을 해야 돼요. 예. 고발을 해서 고발을 하면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검찰은 어쩌면은 최동욱 검찰, 예. 황교안한테 완전히 한 큐 먹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존심이 달려 있는 인간이라면은 이 기회를
예, 이제 그렇게 있겠죠. 생각하고 있는데 참여연대가 그야말로 우는 아이 뺨 때려준 계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아마 수사가 될 것인데요. 예. 이게 수사가 되면은 지금은 불기소를 했지만은 예. 이게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예. 이렇게 시민사회의 힘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초법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적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표창원 교수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잖아요. 예. 국정조사 촉구를 하기 위해서 10만 명 서명운동을 받고 그리고 또 20만 명 서명운동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20만 명 끝나면 30만 명 서명운동 또 받으면 돼요. 예. 그런데도 안 하면은 서울광장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모여라. 예. 국정조사도 안 하려고 그런다. 이 새누리당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뭐 NNL 노무현에게 발언했다. 엠병을 하면 어때? 그래서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갖고 가지고 깜빡이 쳐넣을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덮이는 거야? 이런 망할 놈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가부당간 민심의 바다에 큰 돌이 던져졌습니다.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예. 이 큰 돌이 던져졌는데 네. 아무런 파형도 없고 파장도 없다. 이거 참 부끄러운 거죠. 네. 어설픈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미국 언론의 평가를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등산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3,000m를 넘어가면은 예. 이제 말하자면 산소 결핍증, 예. 이른바 고산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얼굴이 퉁퉁 붓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참고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기 자신의 체력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자기 자신의 자기 극기의 노력 예. 이런 것들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기어코 정상을 밟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자기의 신념을 믿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고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는 졌지만은 그런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불과 3%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이 국민들의 역량을 믿으면서 올바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겁내지 마십시오. 역사의 대의를 바라보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 정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런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밖에는 없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무덤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예.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깨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역량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졌다고 해서 과소평가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온갖 지상파 방송과 종편과 조중동 언론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지랄 연병을 치는 상황에서도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거에 졌기 때문에 그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부심마저 시궁창에 처박을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제가 그래서 한 45분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경희대 줄줄이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고 시국선언을 발표했군요. 네, 오늘 했습니다. 예. 한대련도 내일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가의 국정원 대선 개입을 비난하면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예, 이런 젊은이들의 그런 꿈틀거림, 젊은이들의 그런 의기가 발동했을 때 참 이 나라에 아직도 희망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어른 세대들이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50대, 60대 이 유신 시절에 대학생 시기를 맞았던 분들 이제 빨리 멘붕에서 헤어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뤄놓은 민주주의인데 박정희 딸에게 다시 정권이 가느냐 이러면서 몇 달 동안 알아 계셨고 이런 걸 잊기 위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등산도 하시고 그냥 뭐 신문도 TV도 아예 그냥 가까이 안 하시는 그런 어른들 많이 봤습니다. 2008년도에 촛불 집회가 그야말로 가문을 덮기까지 과정을 그때 당시 인터넷 매체의 발행인이자 기자로 예. 제가 지켜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2008년 당시에 그 집회가 네. 이렇게 가능했던 거는 당시에 그래도 MBC, KBS가 장악되지 않았기 물론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은 있죠. 특히 이제 MBC PD 수첩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하셨었어요. 예. 광우병 보도가 이제 결정타를 이제 가했는데요. 예. 처음에 집회는 그야말로 여중생들이 소꿉장난 하듯이 예. 시내를 가로행진하는 별로 경찰이나 이명박 정권도 신경 안 쓰는 사실 그때만 하도 2008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저기 정동영 그 야당 후보하고 몇백만 표 차이로 당선돼가지고 그냥 주둥아리가 대빨로 튀어나와가지고 온갖 오만 방자함을 부리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또 그 시점은요. 네. 17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나서 한 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중학생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뭐 시위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아예 경찰이 막지도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제가 운영하던 매체에서는 처음부터 거기에 주목을 하고 예. 최초부터 따라다녔습니다. 예. 기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걸 봤는데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거대한 그 권력에 결국은 좌절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저는 궁극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씨가 그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그 시기 잡고 반성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승리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예. 그 패배자가 너무나 교활해가지고 예. 나중에 뒤끝 장렬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생하긴 했습니다만. 아니죠. 그 이명박은 그 촛불 들고 나온 국민들이 졌다라고 네. 낙인을 찍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죠. 그러나 보수 언론들이 보십시오. 네. 당시 2008년 그 집회가 말이죠.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불만 표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네. 무지에서 비롯된 광우병 파동. 헛된 소문에 의해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지랄을 무지한 해도 그런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버린 헛수고, 헛지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규정을 시키려고 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 이병박이가 예. 그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무슨 뭐를 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어떤 캄프라치를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이명박은 그때 겁나가지고 예. 자기 물러나라고 할까 봐서 벌벌벌 떨어서 뒷산 올라가가지고 저 반성했습니다. 예. 반성문 쓰고 내려왔어요. 예. 그 반성문을 대신 써준 사람이 김두부입니다. 알죠. 네. 감옥 갔죠? 예, 지금 정봉주까지 감옥에서 만났어요. 네. 그 사람은. 나왔어요. 예. 지금 뭐 중간에 나왔는데. 예. 하여튼 그런 사실은 변함이었고, 그것도 이명박도 뒤끝 아주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경찰을 총동원 시켜가지고 촛불 집회에 나왔던 사람은 최소한 벌금이라도 때려라. 예.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다 무죄 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 때리고 징역형 때렸던 그 검사들 다 출세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의 위신이 완전히 그냥 똥통으로 처박히는데 바로 이명박이가 최대의 역할을 한 거죠. 사실 이제 국가 조직을 그렇게 사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독재자들만은 능력이라고 볼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참. 그래서 제가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그 이명박이 청와대 뒷산에서 이게 아침 이슬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도무지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지? 과학 수학에 참 약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직선 거리로도 2km 떨어진 곳에서 거기서 아침 이슬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면 그게 들릴까? 그래서 공학 전문가들 특히 이제 음향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촛불 집회의 그 소리가 들리려면은 그 스피커를 청와대 방향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막이 다 터질 정도로 이빠이로 키워서
그렇게 틀어놔야 이명박에게 들릴까 말까 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명박의 그 변명 드립은 정말 시대의 드립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피커 방향은 저 어딥니까 태평로 네. 저쪽 방향이지. 왜냐면 거기로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스피커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2km 직선거리 떨어진 곳에서 아침 이슬 소리를 들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옛날에는 불가능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순사기 사기지. 얘기를 합니다. 구라야 구라. 아니 그게 뭐 하나부터 끝까지 뼛속 깊이 구라야. 야. 김구라하고 친하겠네. 김구라가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거짓말 안 해요 김구라가. 예. 거기를 왜 구라라고 쳤어? 예? 아니, 구라라는 의미가 뭐 거짓말의 의미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뭐 이게 그 말을 잘한다 할 때 왜 그 황석영 그렇지. 씨도 황구라. 황구라라고 하잖아요. 맞아. 예. 그런 취지에서의 구라구나. 예.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악기로 구라고 김구라는 그야말로 말 잘하는 구라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 검색어가 이 시대 시민들의 진정한 관심을 다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지상파, 종편, 뉴스 채널 역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역사의 어떤 맥락 속에서 중심이 되는 이슈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힘 있는 언론 하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절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좌절할 만큼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다시 모여서 또 뜻을 모아서 이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진을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고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제 뭐 사실 새누리당은 미래도 없고 오로지 박근혜 정권을 끝으로 빠이빠이 해야 될 그럴 운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용기를 갖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얘기할 때입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 조합원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한 10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문경시 신기동에 달리아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송파구 마천 이동의 은영님이라는 분, 그리고 토토7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제가 홍성에 작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중이동의 다크아코님,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금곡리의 희니님, 그리고 나라라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이가, 그리고 같은 동네시네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금곡리의 수로님,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댄스앤베스트님,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일동의 우키님, 그리고 소박한 삶이란 그 닉네임 쓰시는 서울 양천구 신정 6동의 우리 세조아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과 지지, 그리고 새로운 언론에 대한 소망이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곡 뭐 듣고 싶은 가요 없으십니까? 가요요? 네. 손에 손잡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손에 손잡고 코리아나. 코리아나가 지지하는 후보는 항상 다 당선되더라. 뭐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도 지지했었어요. 김영삼도 밀었고, 이명박도 밀었고 말이죠.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약간 손에 손잡고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영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국민TV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